자, 그러면 교육평가의 바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육평가는 당연히 교육과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영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거의 독자적인 영역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평가는 요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평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통계, 연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통계는 아주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통계, 또 이제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이런 통계, 그런 것보다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들도 교사들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연구법들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평가는 평가의 종류가 핵심을 이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이렇게 분류시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평가 속에서 그 평가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준거, 교준, 능력, 참조, 성장, 능력, 성장, 참조 평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또는 이제 구성주의 전부터 점수나 어떤 석차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질적평가 쪽, 그러니까 문장으로 어떤 서술을 하는 쪽의 평가가 서서히 발달을 하고 강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수행평가, 역동적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평가의 영역이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조금 옮겨가고, 또 한편으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동시에 하는 방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되었던 질적평가가 평가 쪽에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정중심평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중심평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건데, 과정중심평가는 수행평가나 형성평가는 과정중심평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평가를 조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행평가와 형성평가의 예로서 과정중심평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과정중심평가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교사 혼자서 채점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동료 교사와 같이 어떤 교차평가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자기평가, 또 학생들의 우리가 동료평가를 좀 평가에 합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훨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질적평가와 이와 같은 다면평가가 상당히 강조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평가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겠고, 학교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어떤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평가를 전부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쓰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평가의 종류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종류를 대부분 열거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정의적 영역이 강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무래도 객관주의는 인정 영역이기 때문에 소홀히 되었던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평정척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 도구는 어떻게 우리가 검증이 가능해지느냐. 이걸 우리가 평가 도구의 양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가의 도구의 양호도에서는 다당도와 신뢰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 객관도는 신뢰도의 한 종류로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당도, 신뢰도, 이 두 가지가 평가를 바라보는 좋은 시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타당도가 높은 평가,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평가에 우리가 공정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보시고 자주 보시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참고를 많이 하면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는 주로 이제 분황분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급이나 우리가 학교에 관한 집단 통계, 그 다음에 점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는 표집, 사례 연구, 현장 연구, 실험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심은 교육평가, 그죠? 평가의 종류가 가장 중심이고 그 또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어떤 중심은 양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계라든지 연구와 같은 경우는 좀 참고적 의미로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좀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교육평가는 교육평가 부분과 통계 부분과 연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평가의 종류와 평가의 양호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교육평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